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시험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확실하게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 풀이부터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 이항분포를 따라할 때 평균을 구해달라,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항분포 np 이렇게 좀 써져 가겠고, 이곳에서 기대값을 구하려면 np 이렇게 처리 되겠고, 분산을 좀 구해가게 되면 npq 이렇게 처리되가는 np 1-p 이렇게 써가는 거죠. 이렇게 돼간다는 이론 공부가 되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15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2점짜리 나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 1357 중에서 한 개의 숫자를 택하고 또 4개의 숫자 2468 중에서 한 개를 택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택한 숫자를 택한 2개의 숫자를 곱하겠는데 31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 숫자 큰 거가 되는 거니까 큰 숫자부터 알아볼까요? 7이라면 7, 8, 56 되겠고요. 그다음 7, 6, 42 되겠고요. 7, 4, 20. 여기 일단 7 때는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됐을 때는 5, 8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 아이고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3으로 시작하면 3, 8이 아이고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 차분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 계수하고 x의 계수가 같다.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거군요. 이때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항부 형태를 좀 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해요 해주면 x의 2r R번 선택해주면 되겠고 a의 5-r 그 다음에 이제 x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5-r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이 계수가 되겠고요. 지수 부분 좀 살펴야 된다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3r-5 이렇게 처리해서 지수가 처리될 텐데, 이 3r-5 부분들이 x제곱분의 1이면 이제 마이너스 2가 처리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얼마 되니까 3 되는 거니까 r 값이 1일 때 하고, 그 다음엔 x 계수가 되는 거니까 3r-5 부분들이 1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이 얼마가 될 때인가요? 2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죠? 6이니까. 이때의 이렇게 좀 계산은 이때의 뭐가 같다, 계수가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이 부분들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R이 1일 때니까 5 컨비네이션 1 되겠고, 1이면 A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컨비네이션 2하고 A의 그럼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 계수가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5 곱하기 a 4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0 곱하기 a 세제곱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양수 a다라고 돼 있으니까 약분 한번 좀 이제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는 이퀄 2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제 가볍게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 정리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역시 일반항 부분들에서 이제 요거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계수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지수 파트 부분에서 이제 요 지수 부분만 좀 처리해 줘 갖고, 그다음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상황 이해한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그냥 가볍게 약분 처리해서 문제에서 양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걸림돌 없이 가볍게 이제 약분 처리해서 계산한 거니까 큰 무리 없이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일반항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공, 검은공 2개, 4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공, 검은공 3개, 3개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또 주사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행입니까? 먼저 주사위를 딱 던지고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에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B 주머니에서, 각각 이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먼저 주사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일이 좀 시행해야 될 일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시행을 한번 해가지고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었을 때 나온 이게 5 이상이었다. 그냥 A 주머니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흰 공이 나오는 그런 사건에서 여기 또 다시 A 주머니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은 두 개 꺼내는 확률로 보게 되면 이제 5 이상이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처리되겠고, 6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흰 공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에서 두 개 꺼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분의 2 확률이 될 때는 B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6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3개에서 두 개를 꺼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흰 공이 두 개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때 5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뭐 앞쪽 부분들이는 거죠. 뭐 3분의 1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분의 2 컨비네이션 2 이런 형태에서 큰 틀에서 저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3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약분이 되겠고 6 컨비네이션이 이런 부분도 약분되는 거니까요. 남는 부분을 쓰게 되면 2 컨비네이션이 1에다가 2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예요. 되겠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답은 뭐 가볍게 7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이 답이 될까는 그런 형태. 마지막 연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5 나오느냐 4 이하냐 이렇게 좀 들어서 뭐 확률 자체가 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일들을 좀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좀 시행을 좀 해가면 되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모두 흰 공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이 5 이상이니까 이게 좀 A 주머니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판단해가는 과정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흰 공이 나오는 곳을 이런 사건이라고 처리해주면 그때 이제 다시 A 주머니랑 이제 교집합이 되는 사건 이렇게 좀 뭐 기호를 쓸 수도 있는데 기호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뜻 파악을 해가는 거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수식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수식을 보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 하루의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 B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용량을 확률 변수 Y라고 했습니다. 두 변수는 정규부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평균이 주어져 있군요. 평균이 주어져 있고,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는 X 변수의 표준 편차 1.5배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 지역에 있는 추출 N명 하루 물 사용량을 표준 평균을 X 바라고 했고, 표준 평균을 또, 여기 또 9에는 보여주지 말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Y 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좀 메모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좀 수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개념 설정을 좀 해야 돼서. 자, X라는 변수였으니까 평균이 220 이렇게 처리되는데 215보다 작을 이 확률이 주어진 거죠. 이 확률 자체가 0.1587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이쪽 확률이 0.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4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면 이런 걸 뭐 수식이랑 또 연결시키겠고, 그런 다음에 나 또 뭘 구해라는 거죠. 이쪽에 이제 평균이 240이었는데, 변수 Y 되는데, 이때 이제 235, 좀 작은 거죠. 235보다 클 확률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식으로 좀 살펴가서 X바 자체가 21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거쳐야 되겠죠. 자, n명을 끄집어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215에서 220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확률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Z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3413에 해당하는 거니까, 3413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값이 이제 Z값이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5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1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 뭐 간단하게 다시 쓰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은 이제 5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계산에 좀 넣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이게 나왔으니까 y바 자체가 235보다 클 확률들을 구해달라.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죠. 역시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풀어가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루트 9n이 되겠고 표준 편차가 2분의 3배가 되니까 2분의 3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계산 결과는 이거 빼기를 해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3으로 풀리면서 이게 좀 약분되는 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루트
Z 보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2 가서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여기다 좀 대입을 해주게 되게 되면 이 값이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2에 해당하는 이제 477이 그 다음에 0.5보다 좀 크면 되니까 0.5를 좀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977이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5 더하기 0.477이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변수가 두 개가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 n하고 9n하고 그 다음에 지금 표준 편차가 좀 이렇게 좀 1.5배가 되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들어갈 때 정확하게 이 항목에 좀 그렇게 좀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큰 무리가 없죠. 앞쪽에서 물론 이렇게 좀 계산된 부분들 나중에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냥 수식으로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린 것처럼 정규모양을 그려서 개념 이해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살짝 가미하게 되면 정확한 이제 문제 뜻 파악도 진행돼서 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약간의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좀 풀이를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8번 4점짜리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1, 2, 3, 4, 5, 6 X집합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하여 다음 조건만 조건은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F3, F4 나온 결과 치역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5의 배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는 1, 2 부분들은 3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5, 6 이 부분들은 좀 4보다 큰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벤 다이그램 좀 그려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4,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데 3, 4 부분들이 좀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좀 뭐 합해서 5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1, 4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근데요 1, 2라는 것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는 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 F2는 4보다 작은 숫자니까 뭐 3개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는 1보다 큰 숫자니까 5개가 되겠죠.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5, 15, 225 가지수가 팍 늘어나는데요. 가지수가 이렇게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가는데 3, 4가 가서 대응되는데 이제 합비 5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2, 3이 있는 거죠. 2, 3 이렇게. 일단 이런 경우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 좀 두 번 또 그래야 되는데요. 으쌰 1, 2, 3, 4, 5, 6 해서 그 다음에 또 3, 4가 2, 3으로 되는데 뭐 크로스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2가 가서 대응되는 것은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가 되는 건가요? 3 곱하기 3 해서 이때는 좀 9가지 이렇게 나오겠고요. 3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8, 64에서 가지수를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군요. 이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지금 3, 4가 가서 대응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5 나온 경우 했는데 5이 배수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가 있죠. 10이 되는 경우니까 일단 뭐 같이 이제 5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3보다 작은 경우가 4가지 4 곱하기 4 되겠고 이때는 5, 6이 가서 되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 16가지가 좀 나오면 이런 가지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3, 4, 5, 6 돼 있겠고 1, 2, 3, 4, 5, 6 돼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4, 6이 있죠. 4, 6. 3, 4가 가서 대응되는데 4보다 뭐 커야 되니까 4가 좀 작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돼서 1, 2가 대응되는 것은 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5, 6이 가서 대응되는 4보다 좀 커야 되는 거니까 5, 6 두 가지 해주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225 숫자 큰 거니까 써놓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73. 그 다음에는 뭐 116 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인가요? 298에다가 1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4에다가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조 처리되겠고 41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는 414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4점짜리라서 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그죠? 뭐 긴장해야 될 요소가 있긴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뭐 3, 4가 가서 대응되는 거가 이제 뭐 5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조사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 조건들이 뭐 1, 2라는 부분들이 이제 3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제 1, 3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조건들을 좀 고려해서 표시가 좀 이렇게 좀 여기도 두 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한다라는 개념들, 한 방에 뭐 공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사, 그다음에 조사, 아이고 많이 했죠. 이게 5가지나 좀 나눠서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점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하는 그런 훈련만 좀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9번 시작합니다. 두 이산확률 변수 xy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x 주어져 있고요. 13579 되어 있고 1abc 이게 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13579 변수 y 되어 있고 역시 확률 지금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편리하군요. x의 분산 가르쳐줬을 때 y의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분산 구해가려면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숫자 자체가 대칭 구조라서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5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해야 되겠고, 자 이제 좀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확률이 a 이렇게 된 상태에서 A에다가 제곱 평균이니까 1 더하기 81 이렇게 처리해주면 2번 계산되는 것 같고, B에다가 9에다가 49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25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25를 좀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82A에다가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58B에다가 25C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5분의 31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열심히 분산도 y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계수가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도 간격이 좀 다 이렇게 좀 간격이 좀 똑같은 거니까 뭐 평균은 뭐 볼 것 없이 그냥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또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는데요. 확률 자체가 a 플러스 21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21로 좀 20분의 1이요. 20일이 뭡니까? 20분의 1 이렇게 좀만 바꿔놓게 되면요. 역시 똑같이 1 더하기 8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 B 부분은 이제 똑같으니까 9 더하기 49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5에다가 C-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빼기 25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80이 계산되니까요. 81을 좀 전개해주게 되면 82A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58B 처리가 되겠고, 여기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25C 빼기 25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있죠. 이렇게 처리해 준 거. 20분의 그럼 얼마죠? 82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산기가 얼마죠? 이렇게 좀 해주니까 빼기 10분의 25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계산. 그때 이제 위쪽 부분들이 위에 계산한 거죠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분의 31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10분의로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까? 10분의 41 빼기 10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이제 10분의 1에서 62로 만들고,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6이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10분의 78 뭐 이렇게 해서 좀 계산될 것 같습니다. 약분을 좀 더 해도 되는데 문제를 좀 쓱 보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10 곱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78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좀 연습이 되어 있느냐, 그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연관성이죠. 변수 자체가 이제 똑같은 부분들 됐죠. A, B, C 이렇게 되는데 A하고 좀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뭐 좀 대칭 구조 모양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좀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놔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래쪽 부분 계산할 때도 똑같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구성 자체에서 이제 평상시에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좀 처리돼 가서 그 다음 연산에서 최종 y라는 변수의 분산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절차는 반드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0번 수능 마지막 문제 만점 방지용이 나오는 살짝 긴장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규칙들 잘 살펴야 되겠죠. 자,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습니다. 알겠고요. 개수는 9 이하이다. 알겠고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좀 독특한 조건이 있네요. 자, 받은 개수를 A, B, C, D라고 해주면 되겠죠. 4명의 학생이 받은 학생이 14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마지막 결과 14 이렇게 되는데 짝수가 하나일 수 있나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고 했는데 뭐이고 그러면 나머지 3개 합해서 안 되겠죠. 모두 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짝수는 최소 2개는 되고 홀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짝수 이렇게 좀 이렇게 4개 되는 경우고 큰 틀은 2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짝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들냐? 짝수가 된다면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이상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A라는 부분들을 이 A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짝수 만약에 홀수를 D라고 한다면 홀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 D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좀 치환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건 좀 어떻게 할까요? 치환하는 형태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2개가 돼야 되는데 A, B, C, D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2개가 짝수가 될까요? 해줍니까? 일단 4 컨비네이션에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을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4에다가 6을 빼게 되겠고 또 2를 좀 나누게 해야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좀 4가 되는 이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4H4 중복조합을 좀 해야 되는데 홀수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왕창 이곳에 4가 된다면 만약에 CD를 홀수라고 했을 때 여기 4가 되게 되면은 4, 0, 0, 0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9개 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아니라 AB군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서 AB분이 이런데 4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개 부분들이 여기 지금 짝수되는 이 부분들에서 이제 4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2가지를 좀 빼야 되는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전부 다 짝수가 되게 되면 일단 8을 빼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런 형태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을 좀 빼고 그럼 나누기를 하게 2를 해야 되니까 3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4H3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좀 할까요? 6 곱하기 에다가 여기는 또 뭡니까? 여기는 8에 7 컨비네이션 4에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되니까 7, 6, 5에 6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6 곱하기 35에 33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7에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이 약분되니까 5, 4, 20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3, 6, 18에 3, 6, 18이니까 198에다가 20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218이 최종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건들만 좀 고려하면 되네요. 와. 다른 곳에서의 만점 방지용에 비하면 확통의 만점 방지용 문제는 좀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건들 다시 한번요. 하나씩은 좀 받아야 되겠다. 9개. 요건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짝수 1개 있다. 근데 이제 짝수가 이제 나온 결과 자체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일 수도 없고 2개, 4개 되는 경우다. 이렇게 좀 나누는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 홀수들 이렇게 좀 치환한다는 것을 치환법을 좀 알아야 되죠. 큰 틀에 이제 부정방정을 쓰니까 이게 중복조합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다라는 사실들이 기본 개념이 좀 돼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해서 주어진 시기점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9 이하 이런 부분들이 요게 좀 관여가 되는군요. 그죠?
끝내줍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좀 짝수인 경우에는 이게 10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안 되는 경우니까 안 되는 경우 중에 두 가지를 좀 빼야 된다는 사실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전체적인 계산해서 뭐 198점 나오면 되겠고 이때는 뭐 합이 3 되는 거니까 뭐 커져봐야 3이 될 때 짝수를 물기면 8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건에 문제 없이 그냥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20번 마지막 문제.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조건을 좀 따져야 되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극복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9월 평가원 문제 해설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